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인류를 괴롭힐 질병 중 하나로 이 질환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은 전 세계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겪는 흔한 질환으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증가하는 계절성 우울증에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과 두려움까지 현대인을 괴롭히는 우울증에 대해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데 특히 뇌 전두엽과 변연계 기능의 저하로 발생합니다. 전두엽은 판단, 사고, 계획, 억제 등 고차원적 뇌 기능을 하는 곳이고 변연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충동, 기억을 관장하는 곳이죠. 우울증이 오면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해 기분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거나 변연계 기능 저하로 불면증, 식욕 저하, 감정 기복 등이 발생하게 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명 중 5명꼴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우울증,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우울증, 한의사 강민구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의사 강민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우울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기 마련인데요. 이걸 다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럼 질환으로서 얘기가 되어지는 우울증은 어떤 겁니까? 우울증은 쉽게 말해 이제 우울한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 질환으로서의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과 함께 삶에 대한 의욕이나 동기도 떨어져 있어서 일상생활에 악영향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네, 사실 요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울증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치료를 받으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우울증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가장 주요한 원인, 역시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네,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게 당연히 우울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뭐 이별, 아니면 실직이나 고독한 상황,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요한 원인이 바로 신체적인 불편함인데요. 내가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그 이상이 없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계속되면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하던 사람이라도 우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우울증. 평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울증 자가진단 9개 항목 중 5가지 이상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철 증가하는 계절성 우울증 환자는 물론 코로나19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9년 환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요. 연령별로 살펴봤을 땐 20대 이상의 전 연령층에서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우울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일시적인 감정인 우울감과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감정과 함께 극단적 충동 등의 증상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 자,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련한 오해도 많아졌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울증은 병이 아니다. 사실 요즘에는 좀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은데 과거에는 네가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요거 사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네,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정신력이 강하면 뭐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혹은 주변에서도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 힘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울증이 병인 이유는 우울증 환자분들의 이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증 소견이 올라가거나요. 뇌에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뭐 투지나 신념, 멘탈이 좋아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징후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울증은 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확인 갑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어렵다. 이게 사실 재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군요. 네. 왜냐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 속설 때문에 네네. 치료를 오히려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치료해도 잘 안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구에서 보면 우울증 환자의 60%에서 70%는 전체적으로 회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거나 주변에 우울증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치료를 적극 권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 보통 시간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울증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일종의 오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울증이라는 질환은 진단할 때에 기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은 누구나 겪잖아요. 아주 가까운 가족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당연히 슬픔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는 3, 4주 이내라고 봅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라도 3, 4주가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가 아니고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데 우울증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치료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슬픈 일은 시간이 지나면 약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우울증은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살펴봤는데요. 우울증도 더 깊어지기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 만나서 어떻게 진단받고 치료받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까지 악영향을 주게 돼 내원하게 됐다는 환자입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평소 우울증으로 느끼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약간 마음도 많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는 증상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약간 제 자신이 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많은 고민들도 있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병원에 가야겠다, 치료를 받아야겠다, 필요성을 느끼신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남편이 제가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굉장히 달라지면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 남편이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증상을 조울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극성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우울증과는 달리 이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인 조증과 기분이 우울한 우울감이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울증이 우울증보다 예후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별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 초기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별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체질, 심리, 뇌기능, 스트레스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인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스트레스 검사, 심장과 맥박의 변화를 측정해 자율신경계의 이상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뇌에서 스트레스 조절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하면 재발 가능성을 줄이고 양극성 장애, 기분 부전 장애, 가성 치매 등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한약 복용, 침 치료, 뜸 치료, 추나 치료 이렇게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한약의 투약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단순한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무력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침치료나 약침치료, 추나치료 등을 통해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직접적인 증상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한의학적 치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을 꾸준히 치료하지 않으면 2년 이내 50에서 75%가 재발하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모든 질병이 초기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은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고 질환이기 때문에 우울증이 느껴지거나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울증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점점 더 악화되고 혹은 고질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우울증이 있으면 동반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는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신체적으로도 무기력감이나 혹은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이게 재발이 잦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가 되고 있긴 하는데, 그러면 이 우울증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한 감정에서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예를 들면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혹은 가정이나 주변인들과의 관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직장 스트레스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기들 쉬운데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직장은 직장대로, 그리고 밖에서나 가정에서는 나 따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좀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좀 남겨주실까요? 네, 요즘 모든 분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멀지 않고 나한테도 가까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게 내 몸과 나의 환경에도 영향을 주면서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치료기관이나 아니면 주변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내원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내 자신이 심약해서 나약해서 걸리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의 한의사 강민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복잡 다난한 현대사회에서 이 스트레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현대인은 남녀 할 것 없이 마음의 병을 얻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 더 깊어지는데요. 심각한 의욕 저하, 그리고 만성적인 불면증과 함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